예, 그 종합 토론이 있는 관계로 여기서는 논평문을 좀 읽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김영찬 교수님의 퇴계 양명학 비판과 퇴계 심학 그리고 조선유학의 성립은 기존의 연구 논문이 거의 없는 논문입니다. 그 이유는 본 논문의 영역이 새로운 분야에 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심오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 논문은 주자학과 양명학의 본질 및 그 차이, 퇴계학과 양명학의 본질 및 그 차이, 퇴계의 양명학 비판의 의미, 퇴계 심학의 본질,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 이기 논변의 의미, 율곡의 이기설의 본질, 조선 후기의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이기설의 본질 등을 총망라하여 그 핵심을 꿰뚫지 않고는 쓸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자는 이미 오랜 연구기간 이 분야를 연구하셨으며 그로 인한 연구 성과를 쌓으셨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야심차게 본 논문을 기획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평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논자의 노고와 열정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논평자의 부족한 학문으로 가능한 부분만을 거론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의 목차에 대해서 거론하여 보겠습니다. 본 논문을 처음 읽을 때 목차와 관련하여 매우 이해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논문은 머릿말, 퇴계 양명 비판, 궁리와 실천의 관계, 리의 채용, 의리와 인식의 실천, 퇴계 심화의 기재, 맺은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글의 문맥 속에서 궁리와 실천의 관계, 리의 채용이 왜 나왔는지 어리둥절해하면서 본 논문을 읽었습니다. 특히 제4 리의 채용은 글을 읽는 내내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어리둥절해하면서 읽었습니다. 논평자는 본 논문을 여러 차례 읽고 난 후에 리의 채용을 썼는지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궁리와 실천의 관계는 자세히 읽어보니 앞의 항목인 퇴계의 양명 비판에 이어서 퇴계와 양명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퇴계의 양명 비판의 말미에 퇴계와 양명의 차이점을 다음 항목인 궁리와 실천의 관계에서 논하겠다고 기술하였으면 본 논문을 읽어나가는데 매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의 채용은 사실상 퇴계 심학의 기재에서 리 자소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논자는 아무런 설명 없이 리의 채용을 갑자기 앞에서 끌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리한 논리 전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본 논문은 방대하고 심오한 철학적 주제를 다양하게 포함하는 논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주제나 내용을 가능한 한 알기 쉽고 간편하게 요약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본 논문은 위에서 말한 바대로 매우 범위가 방대하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연구는 각 분야에 대해서 빈틈없는 연구가 기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 논문에서는 주자 양명 퇴계가 심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아울러 논자는 심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등등의 중요한 기초 항목들을 명확히 해야만 하는 가치 있는 논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본 논문 속에는 정확하게 원전의 각주를 달지 않은 채 주자의 주장, 양명의 주장, 퇴계의 주장을 기술한 부분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주자, 양명, 퇴계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원전을 각주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자학은 덕성 함양보다는 이론적 탐구에 치중하게 하는 학문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패단이 지속되고 있었다. 2. 이를 비판하여 성장한 양명학은 주자학이 마음과 리를 둘로 나눈다고 비판한다. 3. 그리하여 양명은 인식과 실천의 주체와 그 기준으로서의 보편적 이치를 일치시킴으로써 인식과 실천의 간격을 메우고 그 이치에 따른 판단 행위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퇴계는 이러한 양명의 방법이 보편적 이치의 탐구와 개체적 실천을 혼동하고 일상세계로부터 도피하여 지나친 주관화로 빠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양명이 지적한 문제점은 즉 인식과 실천의 분리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5. 그리하여 퇴계는 마음이 아닌 리를 인식, 판단, 실천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한 것이다. 퇴계의 설명에 따르면 마음이 외물의 리를 인식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관적인 혹은 사적인 마음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보편적 이치로서의 리가 인식되는데 이때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마음보다
인식되는 주체로서의 리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인식 판단 행위할 때 그 주체로서 마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실제로 인식되어 판단과 행위의 중고로서 역할을 하는 리라는 입장이다. 6. 도덕 본성이 감정으로 발현될 때 그 자발성을 리 자체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마음이 외물 리를 인식할 때 그 리에 대한 마음의 인식을 리 자체의 드러남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진리의 인식과 실천이 모두 리 자체의 능동적 구현으로 설명되고 리 자체가 마음이라는 기, 신체라는 기를 이용해서 그 자체를 드러내고 구현하는 것이 된다. 퇴계가 사단실정 논쟁 과정에서 제기한 리발 그리고 리자도 등의 논의는 모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7번이 우리 김영찬 교수님의 그 논자의 핵심적인 주장인데요. 퇴계의 리발설, 리자도설 등이 바로 양명학의 주작 비판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라는 것이다. 즉 퇴계는 도덕, 감정, 판단, 행위의 자발성을 리의 역할로 설명함으로써 양명의 비판을 주작의 기판 위에서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하려 하였고, 이는 마음 중심의 양명 심학을 리 중심의 퇴계 심학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그 논자의 주장입니다. 예, 이 논자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좀 비판을 주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논자의 주장의 핵심은 양명이 지적한 문제점, 즉 인식과 실천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라는 논자의 주장입니다. 논자는 양명은 인식과 실천의 간극을 메우 그 이치에 따른 판단 행위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논자는 퇴계는 이러한 양명의 방법이 보편적 이치의 탐구와 개척 실천을 혼동하고 일상세계로부터 도피하여 지나친 주관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어서 양명이 지적한 문제점, 즉 인식과 실천의 분리는 해결해야 될 과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논자는 퇴계의 양명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명이 지행합일설로 해결한 인식과 실천의 분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과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본 논문에서 이 부분은 논자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논자는 이 주장이 근거해서 이하에서 퇴계의 리발설, 리자도설도 인식과 실천의 분리를 해결한 설로 증명하고, 따라서 퇴계의 리발설, 리자도설은 양명의 주자 비판을 주작의 기반 위에서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논자의 주장처럼 양명이 해결한 인식과 실천의 분리는 해결해야 될 과제인가요? 과연 퇴계는 그렇게 생각하였을까요? 논자는 퇴계도 이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인식과 실천을 합일시키는 방법적 측면에서 양명의 마음 중심의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리 중심의 퇴계 심학을 주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논자의 인식과 실천의 분리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주장은 주자 퇴계의 선지후행, 지행병진과 양명의 지행합의를 충분히 비교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닐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주장은요. 퇴계는 마음이 아닌 리를 인식, 판단, 실천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한 것이다 라는 논자의 주장입니다. 리를 인식, 판단, 실천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관적인 혹은 사적인 마음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보편적 이치로서의 리가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퇴계는 자신의 리기호발설, 리자도설을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관적인 혹은 사적인 마음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보편적 이치로서의 리가 인식되어서 리를 인식, 판단, 실천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전환으로 생각했을까요? 퇴계의 리기호발설은 감정의 본래 구조에 대한 탐구에서 나온 설이었습니다. 퇴계의 리자도설도 인식의 본래 구조에 대한 탐구에서 나온 설입니다. 즉 퇴계의 리자도는 인간의 감정과 인식의 본래 구조에 대한 설입니다.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관적인 혹은 사적인 마음에 왜곡되지 않은 보편적 이치로서의 리가 인식되어서 리를 인식, 판단, 실천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자는
퇴계 철학을 그 자체로 연구하기보다는 지행합일이라는 관점에 맞추어서 재단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논자의 주장처럼 양명이 해결한 인식과 실천에 불리는 해결에 대한 과제인가요? 4. 퇴계 철학에서 이기호발설을 인간 감정의 구조로 이해하고 리자도설을 인간 인식의 구조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인간 감정과 인식에 대한 이해가 양명의 주작 비판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7. 퇴계의 리발설, 리자도설 등이 바로 양명학의 주작 비판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한다면 기발 일도설을 주장하는 율곡의 이기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절기상으로는 이제 겨울이 됐는데 겨울답시하게 참 날이 포근하죠. 근데 이 포근한 날에 아주 맹렬한 논평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우리가 아주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선생님 저기 김 교수님 저하고 있다가 요중에 몇 개 답변해야 할지 우리가 사전 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어느 기회에 제가 좀 힘이 된다면은 두 분을 따로 모셔갖고선 우리 3자만이라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요 다음 진행을 위해서 짧게 하나만요. 그러면 3분 안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제의식을 가졌던 가장 기본은 겁니다. 양명학 논변에서 퇴계가 이제 그 양명학이 얘기하는 이제 그 국리와 실천의 문제를 지행 합일의 문제 이거를 이제 형기에 관한 것과 의리에 관한 것으로 이제 나누어 봐야 되는데 그걸 혼동해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양명의 경우는 이제 호호색이나 오악취나 이런 거는 형기에 관한 것이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의리에 관한 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명쾌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아마 아이바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논문 그걸 이제 양명학 논변 영문으로 번역하시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몇 번 이메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바노 교수님이 이제 그걸 이거 참 재밌다라고 한번 번역을 해보겠다. 혹시 영어로 번역된 거 없냐? 없으면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했던 얘기도 그런 이제 형기와 의리를 나누는 그 비판 이게 이런 게 아주 명쾌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거기까지 명쾌하다고 봤어요. 근데 명쾌하다고 봤으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왜 뒤에 가서 굳이 거기서 이제 형기와 의리를 나누고 또 거기서 또 앞에서 그 당시에 리의 채용 문제를 명확히 이해를 해서 이연방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던 퇴계가 그 70대 돌아가시기 한 50일쯤 전에 리자도설을 해서 내가 그동안 리의 채용을 몰랐었다, 잘못 알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굳이 얘기를 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 간극이 생겼을까? 그 사이에 양명학 논변을 보면 명확하게 양명을 비판하고 또 리의 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남들을 비판했던 퇴계가 왜 70세 6년 뒤에 와서 나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솔직히 터놓으면서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터놓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럼 리자도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다가 알았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사이에 문제의식은 뭐였을까라는 데 대한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오늘 설명한 거고 아까 이제 이거를 리발이나 리자도를 인간의 감정과 인식의 본래 구조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제 나대용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 감정과 인식에 대한 본래 구조가 아니고 저는 그거를 이제 굳이 메커니즘 기제라고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구조를 설명해내는 게 아니고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리자도라는 게 리가 심을 통해 발현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게 마음이 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마음이 심통성정을 한다라는 것보다
리의 메커니즘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마 퇴계가 한 6년 동안 고심하면서 그 리자도소를 내세울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리발이나 리자도라는 용어의 문제도 있고, 그 용례의 특이함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논란이 계속됐죠. 오히려 이제 그게 조선유학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잡아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네. 시간이 더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종합토론 시간에 두 분께는 특별히 제가 넉넉한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아마 나대용 박사님의 또 다른 반론도 분명히 있으리라.